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연계 안선생입니다. 이제 23년 1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학점연대를 진행할 목적으로 제게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플래너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도로 플래너 신청을 하면 수업들을 교육원이나 이수 과목 관련 내용은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학점연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게 상담 신청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독학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문의사항 중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육원 선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느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학점연대 교육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연대 홈페이지, 여기서 조회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합니다. 무난한 방법인 건 맞는데 교육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습자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교육원 전부 접속해서 확인을 하기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원을 선택할 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교육원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별 3개 넣었어요.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원 선택폭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학습자님이 학점연대를 왜 시작했는지, 어떤 전공으로 진행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학점연대 학점만 갖고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기사나 기사응시 자격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보유 학점만 갖고 편입 준비를 한다던가, 또는 전공 학점을 모두 다 채운 상태에서 교양 학점 아니면 의무 심파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던가, 또는 학점연대에서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컴퓨터공학, 이런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 방금 제가 이야기한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분들이라면 어떤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양학점 인정 과목은 어느 교육원을 가도 개설이 되어 있고, 방금 말한 전공의 전공 과목들은 교육원 10군데 중에서 7군데 이상 개설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학점연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교육원 아무 곳에서나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크해야 되는 것, 어느 교육원을 가도 수업이 열려있다? 그러면 학생이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비싸면 다른 곳에서 수업 들으면 되니까. 이미 수많은 교육원에서 내가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둔 상황일 뿐더러 지금은 플래너에게 따로 안내를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학점연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교육원 몇 군데 둘러보시고 수강료 저렴한 곳에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컴퓨터공학은 수강료가 얘네들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컴퓨터공학 진행하시는 학습자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보편적인 전공을 진행하거나 학점만 얻으면 되는 경우에는 교육원 둘러보고 수강료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강조한 내용이 있죠. 학생의 전공에 따라서 교육원 선택폭이 달라진다. 지금 여기에 적어둔 경영, 아동, 심리, 이런 전공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교육원 선택폭이 확 좁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만 들어서 학위를 받는 게 어렵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해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교육원 명을 직접 언급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원 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학계열 중 기계, 전기, 소방, 유니와이즈 평생교육원, UN 원격 평생교육원, 이그린 원격 평생교육원, 법학 및 행정학, 윌비스 원격 평생교육원, 체육학, 한국 원격 평생교육원, 영산대 원격 평생교육원, 영어 영문학, YBM 원격 평생교육원, 신학, 서울사이버에듀 원격 평생교육원. 제가 여기에 적어둔 전공의 전공 수업을 개설해둔 교육원의 경우 말씀드린 교육원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교육원 명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학, 영어 영문학, 신학, 이 전공들은 교육원에서 전공 필수까지 전부 개설해둔 상황이라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학위 취득까지 할 수 있는데, 공학계열, 법학, 행정학,
얘네들은 온라인 수업만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이 아닙니다. 공학 계열은 자격증 취득 또는 전적대학 학점을 가져오는 게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법학이나 행정학 전공은 독학사 및 전적대학 학점을 가져오는 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적어둔 전공들은 학습자님이 수업 학점, 자격증 학점, 독학사 학점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60학점, 전공 필수 학점 이게 안 나오면 그때는 시간제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곳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진행하기 까다로운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앞에선 어느 교육원에 가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수강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보고 여유있게 신청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이 상당히 한정적인 경우에는 학생과 교육원의 입장이 바뀝니다. 교육원에서 수강료를 할인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교육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수업을 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교육원의 경우 수강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먼저 설명했던 경영, 아동, 심리학 이런 전공과 비교했을 때 전공 과목 수강료가 최소 3배 이상 비싸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전공이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전공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수강료 관련해서는 마음을 좀 내려두고 진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보충 설명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전공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원을 고를 때 난이도가 어려운 교육원일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를 보이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교육원별로 배점 기준이 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다이나믹하게 차이 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는 학습자분들은 교육원 고르실 때 제가 강조했던 수강료 비교 이것 하나만 체크하면서 교육원을 알아보셔도 괜찮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영상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한 전공이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공은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병행해야 한다거나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전공 자체가 전공 선택폭이 굉장히 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전공인데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전공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육원을 알아보는데 간혹 플래너랑 연결된다거나 혹은 학원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 이번 영상 주제의 주인공은 독학으로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플래너랑 연결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교육원이랑 직접 연결되는 곳만 천천히 둘러보시고 교육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또는 메일 문의 링크 이용해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대 안선생이었습니다.